박근혜 전 대통령이 5개월여의 침묵 끝에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의원님께 오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은 나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발언 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제 이제 4분짜리 전문을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요약하는데 이제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예.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놓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 전까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예. 경계의 벽을 넘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경계의 벽을 넘어서 일정하게 좀 개념 없는 짓을 했다. 예. 이런 식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여의 재판을 거치면서 하나는 이 재판이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최순실이가 나라를 사칭해서 사기치고 알선수재를 한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규정한 걸 보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태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임하겠구나. 일종의 제가 볼 땐 전쟁으로 비유하면 농성전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중간지대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재판부나 예. 그다음에 최순실조차 다 적으로 돌리고 본인이 이제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도 건너뛰어서 태극기 부대를 어떤 마지막 남은 자기 편으로 하는 일종의 농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 그다음에 탄핵과 파면과 구속이 청구됐을 때의 예. 입장, 그리고 재청구됐을 때의 이제 직접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송구스럽다라는 말로 가름했고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겠다. 본인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저께 사실은 4분짜리의 그 입장문은 결국은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 앞서 차명진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본인을 구명하는 행동을 펼쳤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1996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재판 받을 때의 태도랑 동일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파면되는 또는 탄핵되는 그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면 적어도 사과는 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자가 없이 그냥 진실을 규명하겠고 법정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사실은 좀 다른 세계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예. 한 1년여 만에 입을 열어서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의 잘못된 것을 좀 반복하는 그런 좀 잘못된 일을 벌렸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을 좀 이렇게 반전시키고 또는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전혀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촛불이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탄핵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정치 보복이란 이 단어로 법치를 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 본인이 일정하게 이것은 최순실에 의한 사기이자 어떤 최순실의 알선 수재에다 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예. 생각한 한 이것을 이제 많이 비판하기를 인지 부조하다, 확증 편향이다라고 하지만서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법원에서 쭉 지냈던 재판 과정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진행이었다. 예. 증거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판부에서 이번에 본인에게 영장을 때린 것이 관행에 의하면 유죄 혐의가 짙을 때 때린다고 사실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용 최순실 재판 등을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네. 나한테도 이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본인으로서는 이제 이 재판 결과에 더 기댈 게 없지요. 사실은 10년 받으나 30년 받으나 그렇죠. 다 똑같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제 여태까지 본인을 걱정하던 분들조차 예. 중립지대에 있어야 될 재판부조차 적으로 돌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받으나 30년 받으나 똑같은 네. 거고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역사적 평가 이 부분을 본인이 기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이렇게 미리 저는 예단하기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두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최순실의 입. 이용화 변호사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왜 자기가 했다고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의 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일 거고, 그거는 이제 최순실이 쉽게 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대로 열면 법정에서조차 오히려 전세가 뒤집힐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무죄임을 주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과 관련돼서 이게 묘한 게 정치라는 게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점이 지금 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 탈당을 공식화한다, 탈당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통합론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조치가 사실은 좀 약간 머쓱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출당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친박과 반박 또는 비박 간의 그런 이제 논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면 예. 선처 예를 들어 당에서 저 정도 좀 반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이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신분, 그러니까 예. 당에서의 정치적 신분을 좀 정리하면서 통합 논의가 좀 이렇게 가속화됐을 텐데 전혀 이제 변함없이 이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저께 법정에서의 이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한국당이 자신들이 이제 당을 나오면서 이제 탄핵에 가담하고 당을 만들었던 그 취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엄하게 심판을 내리고 새롭게 이제 보수의 길로 가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한국당 안에서 있는 이제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과 전격 통합한 당대당 통합하는 것이 매우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를 출당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 바른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바른정당이, 예. 바른정당과 이름이 바른한국당.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좀 예. 정돈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두 당의 통합 논의나 아니면은 바른정당의 예. 그 입장조차도 좀 되게 모호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앞서 차명진 의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두 분이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도에 경쟁을 했던 후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후보는 홍준표 예. 대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척점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나라 예. 또는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과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전 대통령과의 대척점이라고 저는 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제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하면 정리를 하면 현재 그 두 당, 소위 예. 보수 정당의 그런 정계 개편이나 이런 논의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통합 문제를 차 의원님께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말리는 시누이 예.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게 일종의 본인이 농성전을 하면서 내 편을 들 거냐 아니냐를 분명히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곤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일 거예요. 네. 이분들은 상당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김현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제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척점에 서 있지 않잖아요. 네. 저기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내용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형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주체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죠.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는 곤란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마 탈당을 권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 받아질 경우에 출당을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그렇게 갈 건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농성전이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다면, 그 성공을 거둔 요소들은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둔다면 상당히 중간에서 자유한국당의 처신들이 이후 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네. 올 수도 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현재 열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또 해나갈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기로 갈 것인지는 현재 예측하기 좀 저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물론 뭐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놓고 상당히 정치권도 뜨겁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당장 변호인을 물렀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변호인단이 전부 다 사임을 했고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선 변호인이 온다고 해도 접견 안 하고, 그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법부의 이런 그 판단을 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4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 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일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정반대로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전원 일괄 사퇴한 것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그 구속영장 연장 안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구속영장이 연장됐으니까 일정 정도는 책임론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유영하 대변인, 변호사, 예.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없이 재판을 그럼 본인을 변론해야 되는데
또는 불출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러면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의 문제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예.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 출석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과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 농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보고요. 뭐 일각에서 단식까지 염두에 두는 발언 예. 아니겠냐고 얘기하지만 저기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정보가 차단당하고 또는 이제 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시절, 과거 시절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보는데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고 그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 상황을.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저께 한 발언은 본인의 충격 또는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예. 거라는 기대에 반대되는 결론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심경을 토로한 거라고 보고요. 변호사는 선임할 거라고 보고 재판장에 출석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년의 은둔의 세월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예. 20년간 와신상담하면서 정치 최정점에 섰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광은 짧고 고통은 긴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그 법칙을 터득해서 그 법칙 하에서 본인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고 이건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이다. 이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예. 그렇게 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판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순수히 응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자기도 4분 발언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명예도 삶도 다 잃었다. 우리 두 분 아직 살 날이 창창하지만 만약에 지금 70 다 된 할머니가 내 명예도 삶도 다 잃었다 할 때 그분이 갈 길이 뭐겠어요? 저는 이분은 좀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재 헌법도 그다음에 본인이 믿었던 자기 야당도 또 자기 친박도 자기를 수족같이 얘기했던 최순실도 다 자기에게서 돌아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게 헌법을 왜 이렇게 위배하면 되니까 하나의 국가의 원수했던 분이 얘기가 먹혀 들어갈까요? 저는 안 먹혀 들어갈 거고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둔의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경재단 이사장을 맡았고요. 영남대학교 총장을 맡아가지고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사장직에 물러났고 그래서 이제 박근영 그 동생이 맡아서 이제 운영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이제 정치를 안 했던 기간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정치적 은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치적 은둔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로서 사실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은 법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두 대통령이 흔적 지우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1988년도가 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정치적 정치를 하려고 이제 모색을 했던 거고, 그리고 보궐선거로 등장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쭉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제 똑같이 데자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정치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정치를 할 때와 지금은 대통령 시절에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했던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순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지난해 그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본인의 잘못은 없고 최순실 등 그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이 당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본인이 뭐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했는데 지금 민간인 공무원 사찰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또 국정농단 첩보 170건을 묵살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절에 벌어졌던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예. 선거법 위반 이런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덮어졌던 것이 국정농단을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백일화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에서 TF팀을 가동해서 네. 지금 14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의 이런 국정농단, 그러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이제 정치 사찰을 하고 증거를 은폐하면서 이제 우병우 라인,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진행됐던 예.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병기 그 전 비서실장. 국정원장 예, 등 국정원장이죠. 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좀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했던 것들이 이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이때 그 170건의 그런 그 사찰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한 시기에 제대로 수사하고 멈췄다면 현재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추명호 전 국장이 체포가 되면 저는 그 개선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예. 책임 가볍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노벨상 취소권에 예, 예.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도 나왔고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더 수사를 제대로 해서 예. 다시는 국정원에 의한 이런 그 정치 사찰이나 아니면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 예. 이 추명호 씨가 국내 어떤 뭐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그리고 DJ 노벨상 취소, 네. 박원순 제한 문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그리고 실행한 주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제 되묻고 싶은 것은 국내 파트가 있는데 예. 그 국내 파트가 월급 받으면서 뭘 했겠어요? 국가 안보 했겠어요? 국내 파트 정권 안보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짓을 과연 보수 정권 9년만 했겠습니까? 그 전 정권 10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 안기 부사람한테 사찰을 당하고 동향 파악 당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솔직히 그때는 저는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나라 운영에서 하는 일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뭐 당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상당히 곤란해 하신다. 예. 뭐 그러더니 또 이명박으로 또 정권이 바뀌니까 당신 얘기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해줘가지고 잘 하도록 할게.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명박 예. 정부 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일벌 100개 하되 그 전 정권에게 그런 부분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길로 특정인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공격과 책임 추궁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사실 저는 정말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